여러분들이 아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이 직원들이 만들어 온 문서를 검토할 기회가 생길 텐데요. 그 문서가 간결하고도 아주 명료하게 잘 썼으면 그 직원을 한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아, 이 친구 멋지게 썼다.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잘 표현했다. 주제가 잘 드러나서 이 문서를 보니까 내 속이 시원해진다. 이런 식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상사는 틀림없이 그 문서를 만든 직원을 칭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정도의 문서를 만드는 능력, 이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연습의 기초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문서를 잘못 쓰면은 당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 다시 해야 되겠고 자꾸 지적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이건 또 역시 공공언어 또는 국어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소한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정책 설명서라든지 또는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문서라든지 또는 안내문, 홍보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조건으로 이게 정확하게 다 제시되어 있다면은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줄어들겠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업무 능률이 향상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전화가 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하죠? 전화가 오면 그 전화 받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업무량이 감소하고 또 업무 시간이 감소하고 행정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민원도 감소시키고 정책 효과도 증가시키고 결국은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소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공공언어와 관련한 동영상, 홍보 영상을 보셨을 때도 어려운 것 때문에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했던 만프로너 정책 또는 에코 마일리지 정책 이런 건 사실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주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아무리 행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주민들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따라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잘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소통성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공무원이 공공언어를 쉽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의무이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이라면은 회사와 상대하고 그 회사의 고객과의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 공무원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상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공공언어는 일단 쉬워야 되고 다음에 정확해야 되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공공언어 홍보 동영상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크리시 마하라는 여사의 그 아주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가 아는 말로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영국에 있는 모든 행정소리를 갖다 놓고 불을 질렀어요. 이런 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소리다. 그래서 불을 질른 일이 있습니다. 1979년 일입니다. 30년 전 일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전체가 플레인 잉글리시, 쉬운 영어, 플레인이라면 평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행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카나다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EU 전체가 플레인 랭귀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고요. 일부가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언어와 관련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국에서 2010년에 만든 아주 유명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플레인 라이팅 액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우습죠. 이런 걸 다 법령으로 만드는지 우리로 말하면 쉽게 문장 작성하는 법 이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미국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법령을 공포한 겁니다. 이 법령의 첫머리에 이런 게 나오죠. 국민이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명료하고 쉽게 작성한다. 공무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단어는 쓰지 말고 문장은 몇 자 이상 넘어가지 말고 문단은 문장 몇 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계약서라면 계약서의 길이는 어느 정도고 이게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쪽은 각 주지요. 뉴욕주, 뭐 커네티컷주 이런 각 주마다 각 주 나름의 공공언어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언어를 플레인 잉글리시를 어디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민주주의를 우리가 신봉하니까 우리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 또는 행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언어 생활을 하면서 쓰는 그런 용어나 표현을 이용해서 공공언어를 사용한다.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안내문도 만들고 답변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방법을 제시해야 될 텐데요. 사실 이 6가지를 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훑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듣고 잊으셔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지금부터 공공언어를 바르고 쉽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확실하게 각인해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3부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